네, 그러면 이어서 광주 전남 주요 지역 지방선거 여론조사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메타보이스 오승용 이사와 함께합니다. 이사님, 전남도지사 여론조사 결과부터 보겠습니다. 이사님께서 보신 결과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떻습니까? 일단 출마 예정자의 지역 지지 기반에 따라서 지역별 평균 지지율이 격차가 나는 것이 관찰이 됐고요. 소주역지 현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 출마 예정자들의 압도적 우위가 나타났다. 이 속에서 김영록 현 지사의 현직 프리미엄이 강하게 표출된 측면도 관찰이 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현 지사의 선호도가 20%대로 하락하면서 우하향 경향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지지율의 지역별 격차와 삼선 피로감이 저변에서 확산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와 결합되는 부분이 있어서 김영록 지사는 긴장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도전자들은 희망을 품을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전남지사 입장에선 최근 도정에 호재가 많았는데 28%라는 20%대 수치, 만족할 만한 것일까요? 우선 전라남도의 핵심 정책이 대선 때부터 메가시티와 광역철도 등의 초광역 SOC 등에 집중돼 있었는데 이번 AI 산업 유치는 다소 뜻밖의 성과라고 할 수 있고 더군다나 해남 등 서부권에 집중된 정책이어서 동부권에서 염원하고 있는 전남 의대 유치라든지 그리고 여수와 광양의 철강과 석유화학 산업 전환과 관련된 해법과는 좀 거리가 있어서 유권자들이 느끼기에 다소 민감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두 가지 지역별 핵심 현안들의 김영록 지사가 어떻게 해법들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삼선 도전의 정당성도 확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언급해 주시기도 했는데 또 눈에 띈 것이 광주 근교, 또 동부권, 서부권 이 지역별로 선호도가 크게 갈렸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역별 출마자들의 출신 지역에 따라서 그리고 정치적 지지 기반에 따라서 지역별로 지지율 격차들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단순한 지지 기반뿐만이 아니라 지역별 현안 사업의 해결과도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도지사 경선을 준비하는 후보 진영에서는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전체 각각의 소권역들의 현안을 해결해야 된다라는 그런 새로운 과제가 부상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영록 전남지사가 직무를 잘 수행한다는 평가는 보면 60%대로 굳건해 보이는데 반면에 어제 보도해드렸던 강기정 광주시장의 직무 수행 평가, 긍정 평가가 30%대에 그쳤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김영록 지사는 올 초 67%에서 이번 64%로 약간 하락하긴 했지만 굳건하게 긍정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강기정 시장의 경우 50대와 30대에서 70% 부정평가를 하고 전체적으로 33%의 긍정평가에 머물렀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대목입니다. 윤장현 전 시장이 8년 전에 44%, 그리고 이영섭 전 시장이 4년 전에 60.5%가 마지막 조사에서 긍정평가였던 것과 비교하더라도 상당히 낮은 수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정도 상황이면 강기정 시장은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근본적인 고민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네, 시도지사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1위를 추격하는 후보들의 연대에 따라서 상황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고 새로운 인물이 출연할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향후 구도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시도지사 모두 20%와 그에 근접한 우하향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공통점이고요. 특히 광주시장 후보군의 경우 현직 시장에 대한 부정평가에 반사 효과를 누리고 있는 측면들이 있어서 향후 후보들 간의 합종 연행, 단일화 이슈가 부상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비민주당 후보들이 출마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관급 또는 전직 당대표급 비민주당 후보들이 출마할 경우 현재의 경쟁 구도가 새롭게 재편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전남 기초단체장 여론조사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현직이 없는 목포는 후보 3명이 박빙이었는데 결과 좀 분석해 주시죠. 일단 박홍률 전 시장이 18%, 강성희 16%, 배종호 15%로 오차 범위 내 접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 전 시장의 경우 본인 부인과 관련한 유죄 판결로 시장직을 잃었던 사례가 있어서 도덕적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장 대안 후보군이
부상하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후보들 간의 인지도 제고와 역시 합종 연행, 후보 단일화 이러한 논의들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네, 다른 시군 지역을 보면요. 현직이 우위였는데 동북권을 보면 여수는 정기명 시장의 선호도가 14%밖에 나오지 않았고요. 순천은 노광규 시장의 우위지만 혼전 양상입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시장 현직이 14%라는 것은 대단히 의미심장한 치명적인 지지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공무원 비위 논란이라든지 여수 MBC의 순천 이전 등 현안 대처 능력에 대해서 부정적 평가를 했던 것이 반영되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면 도전자들이 아직 현직을 대체할 만한 인지도라든지 어떤 이슈를 던지고 있지 못한 측면들이 이번 조사를 통해 나타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순천은 무소속 단체장이 있는 지역이어서 중앙당에서도 매우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지역인데요. 과거부터 정당보다는 인물 본위에 투표를 했던 지역이고 특히나 현직 시장의 성과를 넘어설 수 있는 민주당 후보군의 어떤 출연이 이번 선거 결과를 가르는 데 있어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편 전남교육감 역시 김대중 현 교육감이 30% 이상의 지지를 받았는데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광주교육감은 직함 논란으로 여론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보이콧 논란까지 간 이 직함 문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남 교육감 후보군의 경우에도 일부 후보의 직함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여론조사를 통해서 현재 민심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표출되어 있는데요. 광주 교육감 선거의 경우는 후보군들이 여론조사에 비토를 함으로써 사실 여론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원칙적으로 법적으로 하자 없는 경력을 사용하는 것을 후보자들이 비토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것이 비토 대상이 되었던 김용태 후보의 강세를 다른 후보들이 홍보해주는 역효과를 초래한 측면도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남의 경우처럼 결국 현명한 유권자들이 판단해줄 사안이라고 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